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사실 뭐 워낙 좀 장세가 불안하고 2차 전지주 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길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서정현 산업분석 팀장 모시고 의류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정말 뭐 추천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 수혜주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류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의류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수혜주 기대감 그게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그리고 의류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반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의류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요즘 뭐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고차오라고 하나요? 중국 그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브랜드사들에게는 오히려 중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이키와 같은 아주 뭐 거대 글로벌 브랜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 때문에 좀 입지가 좁아진다 어느 정도 그렇다라면은 이제 한국 브랜드들 중에 상품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아마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애국 소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뭐 한국 브랜드도 그들 입장에서 외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뭐 애국 소비라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무작정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상품력을 가지고 있고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 기본적인 체력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예. 같아요. 뭐 1에서 2 정도 늘어나는 것이 100% 증가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는 예. 대체로 이제 좋게는 해석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요즘 뭐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아주 그냥 한류가 인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제 한국 가고 싶어 하는 이 예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오늘부터 그 중국으로 입국하는 예. 관광 비자는 허용하면서 정작 단체 관광 나가는 거는 한미일은 여전히 안 풀고 있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그것도 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는다면은 국내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의류 수출액 이것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죠? 네, 분명한 것이 이제 면세점에서 뭐 판매하던 그런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면세가 또 한 지난 3년간 거의 0이었죠. 그 예. 제품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복되는 것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려야 예. 돼서 좀 그렇지만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 사실 이제 화장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옷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의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포함이기 때문에 뭐 모자라던가 예. 뭐 그 외에 다양한 잡화들, 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옷 같은 경우는 애초에도 비중이 좀 적은 상황이었어서 옷만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 명동에 다이소 건물이 그 네. 6층짜리 원래 있었던 게 문을 닫았다가 예. 12층으로 확대를 했다 이러는데 그런 뉴스까지 나왔던데요. 네. 뭔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 들어올 거에 대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중국 단체 관광객 들어오는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의 그 수라던가 그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너무 늦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약간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또 우리가 틈새 소식을 드리자면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중국인 관광객 아니더라도 이 해외 관광객 자체가 많이 회복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해외라는 것은 중국 이외에 말하자면 이제 동남아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해외 여행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뭐 일본 관광객 또는 동남아 관광객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그 일대의 뭐 그런 매장들이나 이런 쪽에서 대체로 지금 좀 회복세를 이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명동을 나가봤더니 중국말은 거의 안 들리는데 네. 일본말하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이 동남아 국가 그 관광객들 그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국 모멘텀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소비가 견조하다 보니까 미국 의류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우리나라 OEM 업체들이 나름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올리냐, 좀 천천히 올리냐 이 얘기로 아마 다음 주까지 상당히 이제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그 미국 소비를 한번 보면 1월 달에도 지표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 물가 상승 효과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개인 소비 자체가 1월 달에도 8%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 좋은 소비는 뭐냐 했을 때 내구재들, 말하자면 자동차, 그다음에 뭐 가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역신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외의 것들 필수 소비재가 좀 강한 상황인데 의류라던가 음식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소비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그것만 소비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전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 쪽인데요. 패션 쪽이 1월 달에 한 6% 이상 지금 소비가 증가하는 예. 모습을 보였고 이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소비는 크게 침체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미국 소비를 중요하게 또 보는 이유가 어쨌든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기대어서 뭐 수출을 한다던가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미국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제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은 이제 공급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소비가 아무리 좋아도 공급이 더 많으면은 이건 재고의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공급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좀 회복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개별 종목으로 좀 살펴볼까요?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한세실업은 1분기 기저부담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예. 이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미국 소비가 중요하고 특히 의류 소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재고라던가 생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럼 가장 우리가 대입해서 볼 수 있는 ODM 업체는 누굴까 했을 때는 한세실업을 먼저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세실업 전체 생산 매출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70~80% 정도 되기 예. 때문에 이제 미국 소비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한세의 1분기를 이제 얘기했던 이유는 원래 1분기는 상당히 비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ODM 업체들은 이 패션 브랜드 업체랑 달리 옷을 미리 만들어야 되다 예. 보니까는 원래 겨울이 옷의 성수기인데 ODM 업체들은 그거보다 항상 한 분기, 여름쯤에 두 분기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봐야죠. 5월부터 만들어서 이제 좀 더 빨리 만들기 시작해서 5월부터 출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내내 이제 겨울에 파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2, 3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1분기는 말하자면은 농한기 이제 그냥 좀 쉬는 구간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 작년 1분기에 거의 뭐 성수기보다 좋은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그때는 왜 그랬냐? 그건 그 당시 그 전년 4분기, 21년 4분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물류 대란도 있었고, 예. 네, 봉쇄 있었고 또 다시 이러면서 물건을 막 좀 이렇게 실어 나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옷은 팔아야 되는데 12월까지 못 나간 옷들이 1월에 막 밀어서 나가면서 사실 이제 이게
배를 싣고 나가야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다 예. 보니까는 작년 1분기에 너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정상적이었던 실적이라고 본다면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이번 한세실업의 1분기는 사실 상당한 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분기를 좀 버티고 나면은 좋아질 거냐, 이걸 이제 지금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한세실업은 미국 바이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미국과 가까운 니카라구아와 과테말라, 하이티 이렇게 중남미 쪽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2026년까지 과테말라 공장 증설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런 신규 생산 공장 확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그게 과테말라라는 점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싸지는 지역으로 지속 이동해 왔죠. 예. 이 제조업체들이. 근데 중국 다음이 이제 동남아였습니다. 그래서 한세를 비롯해서 많은 ODM 업체들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왜 하필 중미일까? 옛날부터 원래 한세는 중미에 이 생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미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인건비가 그렇게 쌀 것 같지 않잖아요. 네. 백인들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를 오히려 투자를 계속하지? 원래는 더 많이 줄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바뀐 전략인데 우리가 흔히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옷도 그렇고 다른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인건비 그리고 원부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그리고 예. 거리 그다음에 물류 또는 아니면 바이어가 어디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최적화된 장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국으로 돌아와서 생산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 근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중미에서 좀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관세 혜택까지 있고 바이어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지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그쪽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한세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인건비만 싸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 전체를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관세라든지 네. 아니면 뭐 물류. 전체적인 네. 인프라, 물류 이런 네.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화승엔터는 같은 ODM이기는 한데 이제 아이템이 다르죠. 아시다시피 아디다스 운동화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절성이 좀 없는 편입니다. 우리가 여름 운동화, 겨울 운동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신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 사실 사시사철 신을 수 있는 게 이 옷과 달리 운동하다 보니까는 이 계절성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재고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사실 코로나 기간에 좀 소비 부진이라던가 이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빠른 대응을 못했다라는 평가도 예. 있지만 그거에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기에 공급을 하는 화승엔터가 되겠지요. 그래서 화승엔터가 지금 아디다스의 느린 회복에 대한 피해를 좀 보는 상황에서 예. 이게 여전히 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게 4분기까지 이어진 거고요. 또한 이제 화승엔터와 같은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를 해서 조립해서 완제품 납품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원단이라던가 부자재 같은 것에도 투자를 해서 수직 계열화를 함으로써 마진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전략도 펴고 있고 또 좀 횡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전략, 즉 나는 신발 아니라 모자나 옷도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또 투자가 들어가죠.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의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악화될 요인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크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화승엔터가 이제 아디다스 신제품 출시가 되면은 그에 따른 매출 회복세가 기대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재고 부담이 높아서 매출이 오히려 좀 부진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오히려 두 개 중에 본다면은 좀 전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지금 몇 해 동안입니다. 이게 매출은 좋은데 마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영업 이익률이 거의 상장하고 거의 최저치까지 지금 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 간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뭐 코로나로 인한 생산지 봉쇄라던가 아니면 아디다스의 부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인데 아디다스 쪽에서도 경영진이나 CEO가 교체되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전략들로 계속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굳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개선 이제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의류주나 신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봤을 때 많이 신고 다니고 많이 입고 다니는 의류, 그 의류를 어디서 만드느냐 이걸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류주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의류주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미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의류주가 대표적으로 또 소비재이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뭐 미국, 유럽의 소비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이런 소비, 말하자면은 사치제라던가 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올해 사실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전체 소비가 너무 안 좋아진다는 얘기냐 이거랑 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20, 30대 좀 젊은 층에서 어디로 소비를 몰려다닐까 이걸 네. 생각해 봤을 때 소득과 가처분 소득 이런 걸 좀 떠나서 젊은 세대들은 아마도 올해 여행 가고 공연 보고 이런 것들을 원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비싼 백을 산다던가 옷을 한 벌 더 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브랜드 회사들보다는 사실 좀 견조하고 공급도 많이 줄어 있는 ODM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가 실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이 좀 기저 부담이 있는 이게 주가로서는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저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서정현 산업분석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